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대로 공천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개파 갈등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총선은 민주당에게 어려워지는 것은 같은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이 지분과 오너십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아마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좀 하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면 진짜 민주당을 완전히 파국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당을 진짜 쪼개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음표로 돼 있죠? 자, 물음표. 저 말풍선이요. 지금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냥 뭐 터진 것처럼 돼 있어요. 묘사가 지금. 근데 지금 분명히 문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패널 네 분께 미리 드렸는데 자, 이거 한 분씩 답을 보겠는데 네 분 좀 다 들고 계시죠? 예,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썼는데요.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 공지영 작가의 유명한 책 제목인데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공지영 작가의 책을 하나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책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였어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 평산마을 찾아간 날 그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그 책을 추천하면서 책 제목이나 어떤 책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공지영 작가의 책을 추천했길래 제가 이번에도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책 제목은 그러니까 하위 10%로 지목된 분들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빵점 맞은 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다시피 웃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 제목을 떠올렸을 거고. 아, 이게 책 제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이고요. 그걸 또 인용해서 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그렇습니다. 또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것도 같은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또 고민정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 이런 책을 각각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가 같다라는 설명이시네요. 예, 그런 책을 추천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서운 쓰셨네요. 서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어떤 그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민주당의 갈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그게 메시지 또는 사인으로 인식이 되겠죠? 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야당의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찾아갔을 때 그때도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말리길 바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 한 거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해도 된다는 뜻으로 비춰질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좀 분위기에 따라서는 취지를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면 진짜 민주당을 완전히 파국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당을 진짜 쪼개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낸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제가 쓴 거고요. 정이 너무 이끌리시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들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뭔가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번에는 윤유진 대표는 뭘 하나 빈칸을 만드셨네요. 저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가운데 들고 계세요. 명 그리고 빈칸 정당. 그럼 뭡니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문이 빠졌습니다. 아, 그럼 문을 드러낸 겁니까 지금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문정당을 약속을 했고
명문정당에 대한 그 당부를 했죠. 저번에 미 만남에서. 예. 그 후로 이제 정말 분위기가 왠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점점점 소위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제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그냥 명땡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아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상당히 딜레마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민주당 정치, 내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부지리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총선이 불리해질 경우에 본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 민주당에도 새로운 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내가 나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을 믿고 따랐던 참모들의 어떤 서운함, 예.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인간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무슨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대로 공천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개파 갈등이 심해지면 예. 결과적으로는 총선은 민주당에게 어려워지는 것은 같은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이 지분과 오너십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 아마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소위 부담. 이거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요? 네, 그냥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지만 이해할 거라고 봐요. 불편하지만 이해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천 과정을 가장 많이 봐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2012년 한명숙, 2016년 김종인, 2020년 이해찬 이 과정이 좋은 적도 있었고 나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3의 어떤 인물들이 개입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소위 공천 관련해서 현직 당대표와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이 어떤 파장이 올지를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룰대로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지금까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손을 놓는 상황처럼 예를 들면 상황들을 갖다 봤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편하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개입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관해서 소위 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제가 요거 윤주진 대표 짧게 제가 한 30초 정도만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의원, 아까 윤영찬 의원도 있었지만 홍영표 의원 등등등등 뭐 대단해요. 지금 반발들이요. 엄청난데 이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어떤 접촉이나 연락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근데 그 메시지를 능수능란하게 간접적으로 잘 내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책, 어떤 뭐 시, 영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또 이번에도 책으로 뭐 영화라든지요.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DJ 노무현 정신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요. 김성환 평론가. 근데 과거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나눠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마찬가지였어요. 집권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갈리거나 아니면 공천확산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패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친노 공천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제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얘기하면은 동계부터 시작해서 친노, 친문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온 거예요. 과정이. 지금 또 대선 패배했잖아요. 일종의 세력교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아프거나 굉장히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그랬던 전력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일정하게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또 본질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네 분 말씀 이렇게 딱 종합해 보면 지금 아무튼 네 분의 공통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